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의 이해 10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수업을 했고요. 오전에 수업에서는 공존과 경합관계까지 했죠. 이제 관광자원화와 관광상품화. 관광자원은 알고 화자는 될 화자죠. 그것이 되게 하는 거. 그럼 뭐 여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있죠. 첫째 줄. 자원이 관광자원이 되게 하는 과정이 관광자원화. 또 관광자원이 관광상품이 되게 하는 과정이 관광상품화. 그죠? 말은 쉬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있는 그대로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우리 학교 옆에 있는 산에 열리목이나 열리지가 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열리목이 열리지예요. 그런데 누군가 그거를 알리면서 자원으로 만든 거죠. 그게 관광자원화. 근데 부산에 있는 젊은 벤처 창업가가 우리 지역 알기 그런 관광 상품을 만들면서 동의대학교 옆에 있는 열리목, 사랑나무까지 산책을 가게 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럼 저 밑에서 깃발 들고 따라서 구경하고 중간중간에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내려와서는 가야 밀면도 먹고 아니면 가야 공원 가서 다른 것도 먹고 그러면 관광상품이 되는 거죠. 생각만큼 상품을 만드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단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냐. 여기서 가치라 하면 관광 자원으로서 매력적인가? 사람들이 보고 싶은가? 즐기고 싶은가? 가서 사진에도 한 장 찍고 싶은가? 그런 거죠. 예. 이 챕터에서는 자원화의 상품화는 그냥 말 갖다 놓은 거고 자원화에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프로젝트는요. 없는 거,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요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한번 살짝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옛날 여러분 선배들 중에 한 팀은 부산의 세 군데 거점을 이용해서 거기서 레이저 빔을 쏴서 영상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요즘은 파사드 같은 거 영상으로 그림 그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었다고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단 말이죠. 결국은 아이디어예요. 이것만 외워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있는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게 관광자원하고 관광자원을 상품으로 만드는 게 상품하다. 그거 외워서 뭐 하는데?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면. 그럼 어떻게 자원을 만들 것이냐. 지금 여러분이 하는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1교시 하는 A반 끝나고 2교시 수업 시간 들어오기 전에 뒤에서 잠깐 봤더니 막 그림들을 그려가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예, 괜찮아요. 몇 번을 뒤집었을 거야. 네가 몇 번 뒤집었잖아. 맞아요. 그죠? 서로 욕도 했을 거고 제일 많이 욕한 게 교수 욕했을 거고 맞아요. 알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즐기시면서 해야 여러분이 나가서 자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금은 만들어내는 시대잖아요. 만들어내는 시대. 어떻게 포장을 하는. 근데 사실은요. 관광 자원을 만드는 걸 해보면 어디 가서 무슨 상품이라도 만들 수가 있죠. 앞으로의 세대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거. 그리고 재밌는 건 또 뭐냐면 재밌기도 하고 도전적이기도 한 거는 관광 자원은 만들어내면 그닥 오래 가지는 않아요.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오래 가지 않냐면요. 남이 따라와요. 비슷한 걸 만들어내죠. 흔히 말하는 짝퉁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을 하나 만들어내서 그걸로 성공을 했다. 그러고 와, 난 천재인가 보다. 대박 룰루랄라 신나게 돈 쓰고 다니면 1년 안 가서 망해요. 왜? 다음에 오는 놈은 거기에다 또 다른 걸 더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든요. 새로운 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박 터트려서 만들어낸 다음부터 나는
또 다른 걸 구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보세요. 삼성전자가 메모리를 만들어내잖아요. 반도체라는 걸 만들어낸다고 그러잖아요. 반도체가 뭔지 몰라도. 그러면 벌써 7나노 만들 때 10나노 만들고 뭐 맨날 계속 가는 거예요. 아, 거꾸로 작은 걸로 가야죠. 작게 가야죠. 점점점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도전을 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 같고요. 그냥 남의 것 따라하고 과거를 답습하는 사람은 생명력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생명력이. 그래서 이거는 과거를 답습하는 거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딱히 맞는 표현은 하지만 수업이라는 건요. 옛날 책을 가지고 옛날 사람이 옛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한테.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업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미래를 꿈꿨단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은 성공하는 거고, 옛날식으로 그대로 답습해서 그것만 하던 사람은 맞아, 교수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하면 좋다고 그랬지, 그리고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항상 남의 탓을 하는 거죠. 세상은 단순해요. 새로운 걸 만드세요. 자, 10주차 여러분이 좋아하는 리포트요. 여기서 그냥 자원이 관광자원이 되게 하는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띵띵띵띵띵 5글자. 초성만 얘기하면 기역, 지읒, 이응, 히읗. 여러분 교재 87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첫째 줄에 있습니다. 적어놔야 돼요. 또 미리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역, 지읒, 이응, 히읗. 예. 이렇게까지 해서 강제로 듣게 하는데 사실은 이 과정도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제가 열심히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도 그것을 듣고 그걸 바탕으로 미래를 꿈꾸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 그러면 제 수업은 할 만한 거죠. 저는 잘한 거죠.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자원이 상품이 관광자원이 관광상품이 되게 하는 건 관광상품이라고 써있고, 자 밑에 87페이지 그림을 봅시다. 밑에 화살표대로 있죠. 자원이 관광자원이 되게 하는 게 관광자원화. 지금 우리는 그 전 단계죠. 없는 걸 만드는 거죠. 자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예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자원이 상품되는 건 상품화. 관광상품을 갖고 시장에 진입한다고 그랬죠. 시장에 진입한다는 건 국제시장에 들고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라 하면 관광객, 잠재적으로 여행을 갖고 싶은 사람한테 알려야죠. 그리고 꼬셔야죠. 이번에 저희 새 상품이 나와서 뭐 50%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시장에 들어가는 거죠.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여행사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죠? 아마 그 메타버스 속에서 또 상품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자, 됐고요. 시장에 진입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그리고 만족 체험하면서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만족하느냐 못하느냐죠. 자, 수업 시간에 만족의 개념은 간단해요. 이 볼펜을 30원을 주고 샀어요. 300원을 주고 샀다고 칩시다. 300원을 주고. 그러면 뭐 한 3일 쓰니까 삐걱삐걱하고 고장났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별말 안 하죠. 300원짜리 뭐 그렇지. 그러니까 그 물건을 구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고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루 쓰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3일씩이나 썼어요. 이건 괜찮은 상품이 되는 거죠. 또 이게 똑같은 건데 3만원이래요. 뭐가 그렇게 3만원씩 나요? 그래서 사볼까 했는데 3일 만에 고장이 나면 불만족하는 거죠. 댓글 달리고 난리가 나죠. 즉 3만원을 주고 샀으면 3만원어치를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시장에 진입할 때도 적정 가격을 설정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격, 그 비용을 지불할 때 했던 기대치보다 더 만족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건 이제 마케팅 시간에 하시고요.
마케팅도 굉장히 재밌죠. 외우는 거, 뭐, 4P, 8P, 뭐 그런 거 하죠. 뭐, 프라이스, 플레이스, 뭐 그런 거 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거. 그죠? 마케팅도 점점 기법이 새로워지잖아요. 새로워지죠. 옛날 마케팅 체계는 SNS 마케팅이라는 건 나오지도 않아요. 왜? 그 시대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옛날 책으로 공부를 하면 옛날 사람이 옛날 책으로 가르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됐고요. 자, 뒤로 갑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관광 자원화하는 방법. 자, 관광 자원화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89페이지를 봅시다. 89페이지에 보면 위에 그림 4-3 변형 여부에 따른 관광 자원화 방법 있죠. 관광 자원화 방법은 자 여기 있는 거예요. 관광 자원화 방법은 첫 번째 무변형, 그 다음에 요거는 변형이요. 자, 무변형이라는 건 형태를 바꾸지 않는 거죠. 뭐 그대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변형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무변형과 변형, 이게 아마 이 과목에서는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과목이죠. 자원이 뭔데, 뭐 자원은 다 알 거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첫 번째 88페이지 그림 4-3에서 하면 변화 없이 있는 그대로 관광 자원하는 방법에는 다음 4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5가지예요. 5가지예요. 1, 2, 3, 4, 5 있죠. 첫 번째 1. 있는 그대로의 관광 자원 소재를 관광자의 오감에 노출시키는 거. 오감.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듣는 거, 이렇게 만져보는 거. 그죠? 오감. 감은 느낌이잖아요. 보는 느낌. 그죠? 그거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걸 하면서 볼거리화하는 방법이죠. 저는 경희대학교 조경학과를 나왔단 말이에요. 조경학과를 나왔는데 2학년 때 조경식물론인가 조경수목론인가 하도 오래돼서 까먹었네요. 근데 그때 되면 경희대학교는 서울의 회기동에 있어요. 그런데 꼭 교수님이 안양수목원으로 오라고 그러죠. 안양수목원. 안양까지 꽤 거리가 돼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전철이 있긴 있었는데 내려서 또 버스 타고 가야 되고 한참 그랬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안에 가면서 이게 무슨 나무고 무슨 나무 그거 다 이렇게 적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와요. 그런데 교수님은 안 가죠. 그리고 갔다 와. 그리고 조교 선생님하고 우리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제 갔다 오면 입구에 교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리고 뭐 손에 무슨 나뭇가지를 하나 있어요. 그러고서 전부 다 그 앞으로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차례차례 혓바닥을 내라 그러고 혓바닥에다 나뭇가지를 찍 비벼요. 맛보라고. 와, 더럽겠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쓴맛을 본 건 처음이에요. 근데 그 기억은 오래 가더라고요. 그 나무 이름이 소태나무였어요. 소태나무. 그러면서 얘들아, 이놈들아, 소태처럼 쓰다는 말이 있지. 그러고 보니까 그런 말을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여기서 나온 거라고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느끼게, 있는 그대로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오감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또 가끔은 계곡에 가서 등산할 때 초짜들은 오로지 올라가는 거에만 목숨을 걸거든요. 근데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은 올라가면서 주변을 느끼죠. 가다가 자 이제 등산을 할 때도 먼저 산 좀 타보신 분, 그분이 앞장을 서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서 잠깐 쉬었다 갑시다. 그러고 쉬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자, 지금 주위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와, 계곡의 물소리가 들려요. 주위엔 나무밖에 없는데. 그분은 그거 알고 있는 거죠. 그 포인트를. 그래서 그 나무 뒤로 계곡이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물이 절절절절절 흐르는 그 물소리가 무지무지 맑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린 몰랐는데 그 계곡의 물소리조차 자원이에요. 관광 자원이죠. 교수님, 소리가 자원입니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아니, 봉이 김선달처럼 지리산 공기를
캔에 넣어서 수출하는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죠. 그죠? 봉이 김선달은 조선시대에 대동강물을 물 따서 그냥 물장사했다는 사람이고, 그죠? 소리도 파는데요. 그건데.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거제도에 가보신 적 있나요? 거제도에 가면 몽돌 해변이라고 있어요. 물론 여기 울산에도 있습니다. 울산에도 있는데 거제도 몽돌 해변에 가면 거기에는 몽돌 해변이 왜 유명하냐면요. 보통 또 이 중에 상당수는 해수욕장, 해변은 전부 다 모래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제 몽돌 해변은요, 백사장이 없어요. 그냥 요만한 몽글몽글한 돌들만 있어요. 근데 한국의 아름다운 백대 소리에 꼽힌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왜 아름답냐면요, 파도가 샥 왔다가 내려갈 거 아니에요, 뒤로 다시. 그때 보면 돌끼리 부딪히면서 한 소리가 나요. 그게 백대 아름다운 소리 중에 하나예요. 그죠? 또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은 해수욕장 가면 뭐 은빛 백사장, 새하얀 백사장 그렇게 해요. 그죠? 저 제주도의 우도에 가면요, 검몰래 해변이라고 있어요. 검몰래 해변. 거기는 백사장이 시커매요. 그게 화산 그런 걸로 돼 있어가지고 새카맣거든요. 근데 이뻐요. 반드시 우도에 가면 우도 가면 근데 그걸 우도 팔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려가야 되니까 잘 안 가는데 갔다 오면 참 이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알려주는 거예요. 노출시키는 거예요. 오감에. 건물레변 같은 경우는 눈에 노출시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입안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하도 이제 영도 문화센터에서 영도 문화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서 그 제자 한 명이 복수전공하는 제자 한 명이 와서 자문해달라고 해서 해줬거든요. 그 이후로 연락했는데 잘했다고 칭찬받았다고 연락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상대로 하는 관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영도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영도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길이 참 좁아요. 복잡하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제대로 도로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시각장애인은 좀 어렵고 시각장애인을 해라. 청각장애인은 어렵고. 그래서 반드시 또 가족을 동반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함께 있는 가족을 한 3가족들 정도 서너 가족 선정을 해서 그분들을 데리고 바닷가도 가고 숲도 가고 그 소리를 느끼게 해줘라. 그러면서 설명을 해줘라. 대박 히트 쳤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연에 노출시키는 것만 해도 관광이에요. 있는 그대로. 가장 쉬운 방법이죠. 요즘은 어디에 노출시켜요? 페이스북, 인스타. 아주 일상돼 있죠. 근데 그게 자원화하는 방법이에요. 자원화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있는 그대로의 관광 자원 소재를 관광자의 오감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오감에 노출시키는 거. 됐죠?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의 관광 소재에 해석, 설명을 가해주는 거죠. 그래서 관광자의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게 있죠. 경주에 가면 불국사가 있죠. 그러면 경주의 불국사 마당에는 탑이 2개가 있죠. 다보탑과 석가탑. 그죠? 다보탑은 10원짜리 동전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울 때 본 다보탑은 여성미, 석가탑은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석가탑은 남성미,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걸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석가탑에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또 다른 이름.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불국사 3층 석탑.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학술적으로 쓰이는 명칭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이름이 그러냐고. 대한민국에는 탑이 많죠. 탑이요. 탑이라는 거는 이제 불을 밝히는 용도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앞을 밝혀준다. 뭐 그런 의미. 그건 또 종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좀
그 건너뛰고 봅시다. 근데 대한민국 탑의 이름은 제일 먼저 앞에 있는 불국사는 지명이 어디에 있느냐. 불국사에 쓰면 불국사 3층 석탑, 전등사에 쓰면 전등사 3층 석탑.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층은 5층이냐 3층이냐 뭐 7층도 있고요. 대체로 홀수로 가죠. 9층도 있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몇 층이냐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마 다음 수업 시간에 한번 제가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보여드리기가 들고 자시고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불국사 3층까지 했죠. 맨 뒤에 있는 거는 석탑. 뭘로 만들었냐? 목탑이냐 석탑이냐 전탑이냐. 목탑은 나무로 만든 거죠. 나무로 만든 거죠. 근데 목탑은 남아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황룡사 그 구축 목탑도 형태만 남아있는 거죠. 형태만 그대로. 왜? 전쟁통에 다 타버렸거든요. 다 타버렸어요. 그죠?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냥 책에 있는 기록으로만 남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석탑은 돌로 만든 거고요. 전탑은 벽돌이거든요. 벽돌 쌓아서 만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첫 번째 이름은 불국사 3층 석탑. 두 번째 이름은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게 지금 시간이 애매한데요. 뒤에 거 먼저 하고. 과거에 있던 그대로를 재현시킴으로써 볼거리화하는 방법이다. 과거에 있는 그대로를 재현시키는 거죠. 과거 했던 걸 그대로 흉내내는 거죠. 예를 들면 덕수궁에서 조선왕궁 수문병사의 수문장 교대식. 수문장 교대식은 했겠죠. 아니 병사가 24시간 내내 한 사람이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부대가 돌아가면서 교정을 하겠죠. 이걸로 사실은 이게 상품화시킨 거는요. 아이디어는 영국 왕실에 근위병 있죠. 이렇게 모자 쓰고 뭐 하는 거 빨간 거에 까만 모자 쓰고 하는 그 근위병 교대식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덕수궁 수문장 교대식에서 그 수문장으로 수문장 역할을 하던 사람은 시청에 요즘도 있나 모르겠어요. 방위요, 방위. 군대 안 가고 방위로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요즘은 아마 배우들이 하나? 무튼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방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덕수궁에도 수문장 교대식을 하고요. 요즘은 경복궁에서도 하죠. 그리고 웬만한 그 궁 비슷한 그런 유적에는요. 정문에 근위병이 딱 서 있죠. 그 의금도사처럼 모자 쓰고 칼 쫙 들고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사람들 보면 같이 사진도 찍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그대로 거기서 누군가는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오감에 노출시키거나 있는 그대로 과거에 있던 그대로를 재현시키는 거예요. 우리 민속촌에 가면 대장간에 가면 상투튼 아저씨가 계속 낫도 만들고 호미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죠? 웬만한 데 가면 그런 거 다 하고 있어요. 그 아저씨를 퇴근할 때는 청바지 입고 자켓 입고 그러고 퇴근해요. 구두 신고. 근데 거기에 출근하면서는 그렇게 하죠. 또 그런 데 있는 전통 주막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머리도 옛날 머리 그대로 하고, 그죠? 앞치마도 두르고 한복 입고. 그게 이제 사실은 그게 문화의 상품화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논란이 많아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 뭐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3학년 때 저하고 문화관광론이라는 과목을 합니다. 그걸 할 때 할 거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있는 그대로를 재현하는 방법. 종묘에 가면 제사 지내죠? 서울에 있는 종묘요. 종묘라는 건 그 왕실, 종가, 왕실의 위패를 모신 거예요. 선왕들의 위패를 모신 거. 그러면서 제사 지내죠. 과거 했던 그대로. 지금도 가끔 보면 명절 때 보면 안동 뭐 그런데 양반마을 뭐 그런 데서는 지금 2021년인데도 불구하고 상투 틀고 그런 모습으로 해갖고 이렇게 술자 돌리고 해요.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이긴 하나 여전히. 그리고 그게 신기하니까 TV 기자가 찍어서 뉴스에 내보내기도 하죠. 그러면 수업 시간에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과거를 그걸 재현하는 거예요. 우리 100일장 과거 시험 보는 것처럼 하고 하는 거잖아요. 성균관에서. 자, 여기까지 하고 관광 자원에 의해 10주차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